미증시는 하루 쉬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와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M7 기업들을 둘러싼 이슈와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로 출발해 보시죠. 종가와 등락률 기준은 휴장인 어제 이전 거래일 기준입니다. 이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록3가 오늘 오후 1시에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니까 장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장중에 시장 대응하시면서 뉴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일론 머스크 CEO가 X에 남긴 추가 코멘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일론 머스크 CEO가 X에 우리는 그록3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죠. 이렇게 추가 코멘트까지 남기면서 뒤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It's looking good 하고 써 있습니다. 아주 좋아 보인다. 만족감을 드러낼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할 것인가? 그록3까지 주시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로는 이건 이른바 카더라라는 소식인데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 Q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이 출시가 조금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CEO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젠슨 황 CEO,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가장 안 보는 CEO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CEO 팀 쿡과 이 행보가 굉장히 비교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M7 기업의 수장입니다. 이 젠슨 황은 트럼프가 규제 대상으로 보는 중국은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만까지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 애플의 CEO 팀 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바로 뒷자리에 위치하기도 하는 등 이 두 CEO의 행보가 약간 엇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이슈를 던져주기도 했던 엔비디아, 그 안에서 젠슨 황 CEO의 행보도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출발해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휴머노이드 관련 이슈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만큼 이 경쟁력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커지고 있는데요. 메타에 이어서 이제는 애플까지 로봇 경쟁을 시작합니다. 사실 메타와 애플은 MR, 그러니까 헤드셋 시장에서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쟁 이제는 휴머노이드까지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메타는 휴머노이드 개발 기술 전담팀을 꾸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애플은 이미 로봇 AI 연구팀과 홈 하드웨어 개발을 앞두고 있죠. 또 여기에 더해서 단기적으로는 로봇의 팔다리를 디스플레이에 부착한 테이블탑 기기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다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꾸준히 오픈 AI 관련 이슈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미국에서 시행됐던 한 가지 설문조사인데요. 더 리스닝 앱이 발표한 미국인의 AI 사용률이 얼마나 되나 이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미국인의 60%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은 AI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밝혔고 또 6명 중 1명은 이미 나는 AI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의존도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중 단연 1위에 올라 있는 AI 플랫폼 챗 GPT입니다. 계속해서 1위라는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네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휴머노이드 합니다. 정말 커다란 키워드로 요즘 M7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럼 총 몇 개의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메타, 애플, 그리고 구글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로봇의 스타트업 앱트로닉에 투자를 한 바 있죠. 여기에서 아폴로라는 산업용 로봇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업 출발해 보시죠.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든든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메타는 새로운 이슈도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바로 메타의 자체 소유하게 된 첫 번째 해저 케이블 워터워스를 발표했다는 건데요. 미국과 인도,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까지 등등 5개 대륙을 잇는 해저 케이블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뭘 하는 걸까요? 이 탄탄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닝에서 소개드렸던 탄탄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메타, 이 해저 케이블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있어서는 OTT 시장에 대한 이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OTT 시장에서 앞으로의 핵심은 스포츠 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넷플릭스가 WWE, 이 단독 중계권을 따내기도 했죠. 아마존 프라임까지 중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OTT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M7 기업들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미증시는 하루 쉬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크해야 할 이슈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하루 쉬었는데요. 이제 쉬는 동안에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를 체크해 보니까 미중 간의 치열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발행한 휴머노이드 로봇 100이라는 보고서에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중국이 61%,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북미가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3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딥시크가 생겨나고 나서 저비용 고효율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중국과 미국이 앞다퉈서 자체 GPU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한 AI 칩 시장을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친기업 정책 기대감, 그다음에 중국의 기술 혁신, 이런 자신감, 그다음에 신흥국 스타트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또 AI 기술 발전과 사업기회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2,600을 넘어섰고요. 신흥국 시장도 이제 딥시크발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미증시 하루 쉬어간 김에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근데 또 제가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록3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데모가 공개가 되는데 어제 탑픽주로 테슬라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들어가면서 사모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록3와 관련해서는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AI 시장이 정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23년에 설립한 xAI가 이제 최신 챗봇 모델을 개발한 게 그록3인데요. 라이브 시연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하면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델 테크놀로지와 뭐 50억 달러 규모의 서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AI 성능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시장이 AI 성능에 대한 검증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퍼펙트한 AI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다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AI 시장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기회가 되는 반면에 또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I도 뭐 저희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자동차도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참 심화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그룹3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기업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애플이 엔비디아를 브리핑할 때 먼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참 젠슨 CEO가 팀 쿡 CEO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애플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강화하고 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애플 TV 플러스 앱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최근에 중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AI 그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소식 이게 그래서 웨더부시 쪽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중국 시장에서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고요. 최근에 애플이 또 알리바바와 제휴해서 중국 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AI 기능 개발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바이두와 협력해서 AI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중국 시장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중국 시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네.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매출 감소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었는데 지금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270달러에서 285달러까지 목표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고점은 260달러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지금 260달러가 고점인데 최근에 한 2주 연속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나면서 장대 양봉이 솟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눌림목 구간에서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신규로 접근해 보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테슬라와 애플까지 조금 무거운 종목들을 다뤄봤는데 또 미국 증시 안에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빵 하고 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특징주들도 한번 다뤄주세요.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됐었는데 그동안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행, 레저 관련주죠. 그래서 보면 매출과 그 순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하루 만에 14%가 급등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CEO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에어비앤비 앱이 여행과 생활 모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가를 110달러에서 153달러까지 올렸는데 이게 약간 뒷북을 치는 거죠. 이미 161달러를 급등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투자은행 IB들의 목표 주가를 너무 믿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개별 종목이 이렇게 10% 또는 20% 이상 급등할 때는 절반 정도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하고 절반은 좀 더 지켜본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오르는 종목들은 좀 생각을 유연하게,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대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특징주까지 다뤄봤는데요. 오늘 미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김에 또 앞서 이 미증시
뭐 핫 이슈 이야기를 해주실 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신흥국들이 참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요즘. 네. 또 딥시크발 랠리로 MSCI 신흥시장 주가지수가 11월 이후로는 3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그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증시 밖에서도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핫해요. 특히 홍콩 증시가 최근에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한데요. 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딥시크 이후에 중국 AI 스타트업이 지금 자국 내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 저가 모델 가격 경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매수를 했는데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리바바는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가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아마존이다 이렇게 중국에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JP 모건이 AI 도입 증가와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중국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애플이 이제 알리바바와 제휴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알리바바가 이제는 더 이상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라 AI 관련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딥시크와 AI 제휴를 해서 클라우드 가격을 인하하면서 AI 열풍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그 마윈 그때 그 시진핑과 마윈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8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126달러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양음양 패턴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ADR 형태로 상장이 돼 있어요. 미국 주식 예탁증서라고 해서 네. 물론 오리지널 본주는 홍콩에 상장이 돼 있고요. 네. 이제 미국에는 외국 기업들이 ADR 형태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 그룹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네.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 150달러 선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성장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알리바바를 포트에 편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들어가 계시군요. 네. 네, 중국이 제2의 아마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알리바바 외에 중국에서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종목도 주목해보면 좋아요? 네, 그 지금 그 텐센트 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MSCI 신흥지수 시장 지수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위챗에 딥시크를 탑재하겠다 발표하면서 주가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는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저점인 364 홍콩 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512 홍콩 달러까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사상 최고가 역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봉상으로 보면 그 이제 사상 최고가는 775 홍콩 달러인데 지금은 499달러 정도를 493달러 정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라는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의 네.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아디도 역시 홍콩에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비아디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모델을
1,400만 원대 소형차에도 탑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지금 출혈 경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이 특히 또 지금 1월달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 판매량이 41%나 감소했다고 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모델을 저가차, 그러니까 소형차에도 탑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테슬라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테슬라는 물론 자율주행도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래서 로봇과 자율주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은 또 AI와 다르게 그 탑승자 또는 운전자,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전역에서 FSD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아디가 추구하는 저가 시장은 분명히 형성돼 있지만 그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좀 더 길게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테슬라와 비아디는 시장의 공략 포인트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가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보면 비아디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고 움직임이 없다가 그 자율주행차 출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372 홍콩 달러까지 강하게 올라갔고요. 지금 주봉과 월봉상에 보면 사상 최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 또는 국내 증시에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 시장, 신흥국 시장의 정말 AI 관련주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반적으로 미증시에 대해 이야기하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루 쉬어가는 김에 중국 증시에서 주목해볼 종목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 비아디까지 이야기해봤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대표님처럼 일찌감치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눈에 띄었던 종목만 쏙쏙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